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시장이 또 좀 요즘에 어수선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미국 시장이 60선 깨고 뭐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또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단타 치는 거야 장 조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익절하고 좀 챙기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평가돼서 싸다고. 예, 그럼 그런 애들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 좀 무섭게 움직이면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냥 가져가셔라. 예,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의견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좀 화면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제가 만든 간단하게 만든 엔스탁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평가된 기업 좀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거를 포트에 넣었거든요. 뭐 재료가 있거나 중기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저보다 가끔은 낮게 사신 다음에 먹으면 원하는 가격에 알아서 파시면 됩니다. 예, 단타를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사고 팔고를 빠르게 갈 수 없다고 여기는 이 포트는.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하는 포트를 만드는 게 여기 목표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만약에 포트 대비 뭐 주가가 좀 포트 빠졌다 종목 빠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어쩌저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네, 그래서 저보다 낮게 평단을 낮추시면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코인은 뭐 물리면 장투 잘 하시더만요. 그쵸? 이것도 단타가 아니라 중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저평가라고 산 포트에 편입한 거라서 저평가의 위치에 있는데 주가가 더 빠지면은 또 장이 안 끝났다 판단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용이나 미술 쓰지 마셔라. 원래 돈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남 돈으로 하면 시간 싸움에서 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포트가 나오니까 이 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벤치마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저도 계속 제 입장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만 싸게 사면 더 먹잖아, 저보다. 그쵸?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입니다. 단타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재료나 이슈가 있는 것도 내년에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 또 뭐 몇 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되는 거, 그런 종목군들을 눈에 보일 때, 좋은 가격에 편입해서 넣을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4천이에요. 4천까지 올라온 시장이다 보니까 싼 종목 찾기가 어려워. 앞으로 좋을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렇게 찾아서 상대적으로 덜 간 것들을 이제 잡아 넣은 거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좀 이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분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시장에 대해서는 미증시는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원래 AI하고 금리가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AI는 버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AI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고 데이터 센터나 투자 진행하면서 엔비디아 칩은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은 받쳐줍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시총이 무지하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대비 지금 아직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는 안 가더라도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AI 쪽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다만 그 뭡니까? 금리는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분위기가 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셧다운 때문에 안 나왔던 지표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지표들은 나쁠 가능성이 높아서 지표가 나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10일인가요? 12월 10일? 그때쯤인 것 같은데. 네. 12월 10일쯤에 있을 그 FMC 회의, 다음 달 FMC 회의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 아까 봤는데. 아까 봤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80%, 81%. 이거 지금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지표가 나쁘면 점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연준 이사, 네, 연준 이사가 원래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다음 차기 FMC 저 연준 의장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좀 비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증시를 쉽게 끝나게 만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동안 달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됐는데, 쉬어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격적으로 밀리는 방법, 옆으로 눕는 방법. 객관적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은 일방적 하락보다는 그냥 등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꺾이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과정 정도로 미국 시장은 지금 일단은 봐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아직까지. 예, 그런 판단이고요. 그 빅쇼트의 저기 뭐야 뭐 공매도 이야기 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빅쇼트의 그 마이클 벨인가요? 벌인가요? 그분이 그 공매도 치고 대박을 터뜨렸을 때 그때 공매도 치고 바로 빠진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대박 났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 친다고 바로 꺾이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얘네들이 뭐 버블이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꺾이는 게 당장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끝났다고 판단하려면 우리의 끝나는 신호를 그때 보자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지금 이러한 뭐 단순하게 비싸다는 말로 장이 끝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식은 원래 그렇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차트 패턴으로 딱 보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트로 보면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차트는 끝이 아니에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종이 최근 들어 시장이 이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4월 9일 저점 찍고 4월 10일부터 이제 땡긴 거란 말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소를 얼마 샀냐면 19조를 샀어요. 외국인이 19조 사고 최근 1개월간 대충 한 1개월간 외국인이 얼마 팔았냐? 16조를 팔았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무지하게 매도를 치니까 외국인 매도 너무 많다고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예. 아니, 주가 패턴은 이만큼 지금 올라가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 20 ST 20 눕고 20선 깨지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거잖아요. 20선이 누울 거고 20선 누우면 20선 ST라고 해서 20선 깨질 수 있다. 그리고 20선 기준 등락이다. 왔다 갔다 이래 이야기했잖아. 그때 좀 약하면 20선 아래에서 이렇게 좀 밀렸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고요. 시장이 견조하면 얘가 눕는 가운데 이거 끼고 돌아요. 그럼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 보고 가는 거지 이걸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는 이제 여기서는 20 SD니까 추세 끝나는 건 아니다. 20 SD다. 그럼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래 열어놓고 있는 거지. 근데 열어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안 끝나도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자꾸 제 책이가 나오려고 그러네. 여기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어디까지 노란색 구덩이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건 보고 결정해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이면 이쯤에서는 점선 왔잖아. 이쯤에서는 주가가 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좀 약하면 이 근처에서 떠요. 까만색 근처에서. 네. 근데 뭔가 잘못되면 얘를 깨요. 네, 깨요. 깬 다음에 뭐 계속 끝나느냐? 이렇진 않아. 이렇게 가진 않아요, 보통.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예, 이렇게 가진 않아요. 만약에 뭘 나쁘려면은 모양을 만들고 꺾이든가, 꺾이든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패턴에서는 낙폭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보통은 덜 올리기 때문에 장이 안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이 안 끝났다는 거는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받을지 이까지 받을지 그건 몰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안 끝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하는데 현물은 이미 19조 사고 16조를 팔아서
거의 다 때렸어. 단순하게 보면 19조를 산 거지만 지수 자체가 2200에서부터 4200을 온 거기 때문에 19조가 40조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이 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19조 저기 올라오는 동안 19조를 샀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16조를 팔았다고 해서 다 때린 건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 일부분 익절이라고 보면 돼. 끝난 건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이 팔고 대한민국 시장 다 떠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아직 판다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좀 오바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선물 누적을 보니까 선물 누적이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보니까 5만 개 넘어가니까 못 때리네. 지난번에도 5만 개 넘어가더니 또 줄이고 5만 개 가더니 또 줄이고 이제는 5만 개 간 다음에 3만 개까지 줄였어. 예,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못 때리는 것 같아. 예,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또 앞으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 지표가 둔화 쪽을 이야기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미증시가 꺾이지 않을 건데 국내 증시에서 얘네들의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해지를 하더라도 이 매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수가 뜰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죠? 지수는 우린 고점에서 지수가 또 빠진 상태잖아. 지금 얼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4,200에서 3,800인 거거든요. 예, 400포인트가 지금 하는 거니까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예요, 10%. 예,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이게 얼마 안 빠진 것 같이 보여도 옛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 거야. 맞나? 요 등락이요. 10%인 거예요. 되게 큰 폭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 생각에는 장은 안 끝났다. 네, 마침 또 외국인이 매도 줄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만큼 제대로 못 뜬 상태예요. 예, 더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미국 뜰 때 우리가 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싼 거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 못 합니다. 주가 위치를 좀 봐서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내가 매수냐 매도냐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아직은 매수 같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뭔가 비싼 거를 쫓아서 사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우리 지수의 3분의 그러니까 30% 맞죠? 30%일 겁니다. 30%.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세 개 합해 갖고 시총이 코스피에서 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 한번 보십시오. 그냥 등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자, 이 삼성전자 이 차트는 하락 추세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2060의 20선 ST의 20선 아래예요. 여기서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이 자리가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나 내년 이익 전망을 보면 나쁘다 그럽니까? 더 나빠진다 그래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래. 근데 왜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그럼 삼성전자 무지하게 비싼 주식이냐? 내년에 90, 80조, 100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 나오잖아요. 시총이 지금 600조입니다. 590조? 예. 그쵸? 그럼 내년 이익 전망 대비는 삼성전자 비싼 주식입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대신에 탄력은 좋았지만 하이닉스는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자산이 100조짜리,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00조짜리인데 시총이 이미 400조야. 삼성전자는 자기 자본이 400조인데 시총이 600조인 거예요. 400조짜리가 얘는 600조 된 거고 쟤는 100조짜리가 400조가 된 거야.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하이닉스는 돈은 잘 벌어도 지금 비싼 주식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이익 성장으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살아있는 차트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이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쉬어가는 국면에서 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삼성전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의 30%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매도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밀리는 거? 그건 단기잖아. 네, 흐름은 상승 추세거든요. 둘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도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차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쟤네들이 안 끝났는데 그럼 쟤네들이 계속 달릴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쵸? 쟤네들은 당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다른 애들이 메꿔주면 다른 어떤 종목군들의 수급이 좋아질 테니까 그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삼성 가이닉스도 끝나진 않은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지금은 아직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물에서도 아직 매도 누적이고 현물에서도 16조를 파는 흐름의 지금까지였으니까 쟤네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아직 사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시총 상위주를 계속 지금은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죠. 예, 쉬어가는 거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등락은 기간 조정인 거고, 좀 밀리고 이거는 가격 조정인 거고. 그렇게 내려오면 싸지니까 이제 밑에서는 또 매수 반발이 또 크게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삼성전자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기간 조정 양상이에요. 가격적으로 크게 밀린 게 아니야 이거는. 예,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 종합지수의 우리 위치,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지금까지 매도가 한 달 동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나왔고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도. 예, 걔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저기서 3만 개 지금 보이시죠? 저 매도가 만약에 좀 줄어든다면 앞으로 누적으로 뭐 2만 개 때 줄어들고 익한다면 이거는 5만 개까지 쳤다가 2만 개로 줄어드는 거니까 눈에 확 띄잖아. 뭔가 외국인이 매도 때리다가 매도를 다시 조절하는 양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현물 판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현물은 단순하게 뭐 19조 샀는데 16조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지수가 더블 올라온 거니까, 거의 더블이라기보다는 2200에서 4200으로 온 거니까 그 정도 완 상황에서 자산 가치도 그만큼 올랐을 테니까 그중에 일부 매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 시장이 이제 외국 매도가 많아서 좀 더 변동성 주거나 하게 되면 좀 덜 부담스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안 끝났으니 걔네들이 좀 낮은 가격에 위치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돈 잘 버는데 아직 저평가된 기업을 베팅을 하고 있으면 시장이 두들겨 맞더라도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낙폭은 제한되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나중에 주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다려 주시는 부분도 투자하고,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제가 또 뭐 이야기 하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그지 말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유한타증권에 저희 엔스타 구독 서비스 꼭 이용해 주시고요. 네,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입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휴를 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뭐 다른 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유한타 증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엔스타를 구독하시면 실적은 제가 실적으로 잡히고, 그리고 제 서비스는 다 공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